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한 모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콜럼버스와 원주민 간의 만남이 어떻게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매독은 수세기 동안 유럽과 신대륙 양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질병에 처음 노출되었고 유럽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매독은 원주민과의 성관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15세기와 16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매독이 대유행한 이후 유럽인들이 신대륙에서 돌아온 탐험가들과 선원들을 통해 매독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유럽과는 다른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신대륙 원주민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관습은 광범위한 문화와 사회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족마다 고유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성의 자연스러움. 많은 원주민 사회에서 성은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었으며 생명의 원천이자 사회적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성적 행위와 성별 정체성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별 역할의 유연성. 일부 원주민 문화에서는 성별 역할과 정체성이 유럽 사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투스피럿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회적,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 결혼 관습. 결혼과 가족 구조 역시 다양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다른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행했습니다.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원칙은 각 부족마다 달랐으며 이는 부족 간 연결과 부족민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주민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었으나 비밀스럽고 은밀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는 종종 사회적, 종교적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매독이 고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학자들은 주로 고고학, 역사학, 고대의학 문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고대 유물, 뼈의 병리 학적 변화, 그리고 고문서의 기록을 통해 매독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와 학자들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고고학적 발견에서 매독의 특징적인 뼈의 변형이 고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매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격 변형은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매독이 신세계 발견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고대 문헌에서도 매독과 유사한 증상을 설명하는 기록이 발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학 문헌에서 성병으로 추정되는 질환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매독이나 그와 유사한 질병이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대의학적 치료. 고대 문헌에는 성병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성병과 그 치료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현대적인 치료법과는 매우 다르지만 당시 사람들이 성병과 싸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매독은 성적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당시 부족한 의학 지식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낙인과 공포가 커졌습니다. 매독은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성병입니다.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이 박테리아는 감염된 사람의 점막이나 피부에 손상된 부위를 통해 건강한 사람의 체내로 들어갑니다. 매독의 전파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독은 감염된 사람의 궤양 샹크르와 직접 접촉할 때 가장 흔하게 전파됩니다. 이러한 궤양은 주로 생식기, 항문 또는 입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확률은 성접촉으로 인한 한 번의 노출로 매독에 감염될 확률은 약 30%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독 궤양의 존재와 접촉의 직접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전파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는 동안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천성 매독이라 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성적 접촉을 통한 전파인데요. 매우 드물게 매독은 감염된 사람의 피부나 점막 궤양과의 비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파 경로는 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을 통한 전파. 감염된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하지만 혈액을 통한 매독 전파는 현대의학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혈액 제품을 엄격히 검사하므로 이 경로를 통한 매독 전파는 극히 드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매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매독의 기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 질병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전학적 연구와 역사적 기록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어디서 시작되었든 그것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독은 16세기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질병의 확산은 의학 연구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성병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신대륙과의 접촉이 가져온 복잡한 결과들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매독과 관련된 기록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역사에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독은 조선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매독은 조선시대의 마매 또는 두창 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매독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이 없었고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사용한 치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외국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국제 무역이 확대되면서 매독과 같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1910년에서 1945년 동안에는 매독과 같은 성병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매독을 포함한 성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일본은 성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검사소 설립과 성병 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종종 강제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매독은 치료가 가능한 성병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건 항생제의 발견 때문입니다. 특히 페니실린의 사용으로 매독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병 예방과 교육, 치료의 접근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매독 치료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볼게요. 초기에는 수세기 동안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은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은을 피부에 바르거나 수은이 함유된 약을 섭취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독성이 강하고 많은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생충 치료입니다. 1910년대에는 말라리아를 일부러 감염시켜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독균이 고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율리어스 바그너 야우레그가 이 방법으로 1927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고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리움 곰팡이에서 항생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페니실린으로 명명되었고 플레밍은 이것이 세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 초 하워드 플로리와 애니스트 체인을 포함한 연구팀이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후 매독을 포함 세균성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은 매독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초기 단계 매독의 표준 치료제로 남아 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견과 매독 치료의 적용은 의학 분야에서의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매독은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 질병, 그리고 인류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매독의 역사는 인간의 탐험과 교류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는 오늘까지도 여러 의견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신대륙 원주민과의 성관계를 통한 매독 전파에 대한 주장은 확실한 증거보다는 역사적 가설과 추정에 더 가깝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매독의 기원과 전파 경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독의 발생 기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열린 질문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채널이었습니다.